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들은 잘들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잡지 기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대학 내일 디지털 미디어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18년 출판된 이후 누적 5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서평에서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하지만 지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이제 나는 매일 밤 누군가가 준 상처를 곱씹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내가 지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편과 누군가에게 자꾸만 뼈 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대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하하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냉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5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누군가에게 자꾸만 뼈 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간혹가다 가시돋친 말 또는 뼈 있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될 때가 있다.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는 상당히 강렬한 것이어서 아무리 웃으면서 농담처럼 했더라도 그런 말은 상대에게 뒤끝을 남기고야 만다. 하지만 정색하고 화를 내거나 따지기도 민망하기에 그저 속으로만 기분 나쁜 마음을 품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뼈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평소 상대에게 섭섭한 일들이 쌓여 폭발 직전인 경우가 많다. 또는 이미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듣지 않아 시니컬해졌기 때문일 때도 있다.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꾸 숨겨둔 가시가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뼈 있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쉴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는 약속 시간마다 30분 정도를 늦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나는 참고 참다 경고했다.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렇게 항상 늦을 수 없다고,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미안해하던 친구는 처음 얼마간은 주의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화가 났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기도 싫었다. 이후 나는 그 친구와 약속을 잡을 일이 있으면 너 어차피 늦을 텐데 서점에서 만나자. 나 책 읽고 있게. 이번엔 4시까진 올 거지 하는 식으로 말에 뼈를 섞기 시작했다. 친구는 내 말에 뼈가 있는 것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급속도로 서먹해졌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그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당장 서로에게 쌓인 것을 풀자며
술을 마시거나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뼈 있는 말은 오랫동안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결하려 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말까지 하게 되기가 쉽다. 친구 또는 애인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 언제나 공허하다면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보다 나를 더 소중히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서운함 때문에 마음속에 뾰족함이 자라나 뼈 있는 말로 자꾸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이때는 서로 지쳐서 그런다는 걸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거리를 두고 그간 섭섭함을 느꼈던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감정의 온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경험상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애야로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자 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어 정도로 한결 차분해진다. 뼈 있는 말을 하고 나서 매번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거리를 두어 보길 추천한다.